세 번째 영상입니다. 146쪽에 이제 과정이론. 자, 아까 이제 그 내용이론과 과정이론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제 과정이론의 대표적인 브룸의 기대이론이죠. 자, 브룸의 기대이론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졸업을 했는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 맨 위에 줄입니다. 자, 동기부여에서 개인의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 착안한 이런 이론을 만들게 된 건데, 다시 말해서 개인은 행동할 때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골라서 판단을 하고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유리한 것을 선택했을 때 이제 선택은 끝났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강도는, 동기부여를 높인다고 하면은 기대감. 자, 내가 이거를 하면은 어떤 것이 나한테 올 것인지 그 기대감. 자, 그 다음 유의성. 내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갖는 선호의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결과에 대한 선호. 야, 이거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한테 무엇이 올지, 이거는 기대감이에요. 내가 이 일을 이건 난 좀 하고 싶은 일이야. 아니, 나 기대는 되는데 굳이 내가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야. 이런 의미가 유의성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수단성. 자, 첫 번째 결과를 가져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는 어떨 것이다라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판단이죠. 그래서 동기부여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유의성 곱하기 수단성 곱하기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 강의 자료에 제가 써드렸는데 의외로 어렵지가 않고, 여러분 개인이 이거는 어떤 새로운 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받았을 때, 자, 아니면 새로운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이 기대 이론이 떠오를 수 있어요. 벌써 이론의 이름 자체가 기대 이론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핵심인 요소는 기대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기대감. 이거를 A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B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자, 이제 이런 건 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다 나름대로 비교를 하잖아요. 요거 사면 어느 정도의 나에게 어떤 만족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유의성 마찬가지요. 자, 이게 좀 신청하고 구입하기가 좀 불편해. 그런데도 뭐 난 이건 좀 하고 싶다. 이거는 굉장히 신청하기도 편하고 선택하기도 편해. 과정도 편해. 그런데 뭐 좀 내가 원래 별로 사실 관심이 없는 거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유의성이 관련된 거고요. 자, 수단성 같은 경우도 방금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첫 번째 결과가 두 번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확률을 얘기하죠. 그 147쪽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개인의 동기는, 자, 결과에 대한 욕구의 강도, 자, 유의성과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관계에 좌우된다. 자, 즉 기대이론은 결과에 대한 가치는 물론 노력해서, 자, 내가 투자를 해서 성과에 대한 기대감과 성과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 보상에 대한 기대감, 계속 다음번에 뭐가 더 있겠지. 자,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번에 또 뭐가 더 있겠지. 이런 의미의, 자, 바로 수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브룸의 기대이론이 내가 투자를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제안을 받았을 때 이 기대이론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거 살까 저거 살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일을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대감. 자, 그리고 나는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크고 내가 할 만한 일이고, 이거 나한테 나한테 이런 기회가 있었나? 이거 좋았어. 내가 평소에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야. 이런 유의성도 높은 거고 기대감도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단성. 일단 했더니 기대한 만큼 뭐가 왔어. 보답을 받고, 결과에 대한 선호, 좋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괜찮아.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도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죠. 그게 바로 수단성이죠. 자, 그래서 개인의 동기는 복합적인 함수식과 같다는 그런 논리를 제기한 게 바로 브룸의 기대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토와 롤러의 기대이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147쪽에 아래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이요. 노력. 자,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력, 어떤 것에 대한 노력인데, 이 노력이 네가 노력을 100% 했다고 해서 바로 100% 성과가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가 노력을 50%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반드시 50%가 성과에 반영되는 건 아니다. 이걸 전제로 그걸 안 다음에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가 바로 포토와 롤러의 기대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148쪽에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줄이죠. 성과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만족이죠. 자, 노력해서, 자, 전부 다 반영되진 않더라도 성과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보상으로 이어지고, 보상이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뭐,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를 아주 뭐, 잘 알 수 있는 148쪽의 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9쪽에 이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있죠. 조직의 관리자는 이 포토와 롤러의 기대 이론에 따르면 노력을 하면 일단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해요. 자,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곧 그대로 성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노력을 해야 좀 나오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할 때 이 기대 이론에서 원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대 이론을, 그러니까 사람의 기대감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 메슬로우 엘더퍼를 한 덩어리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허즈버그 맥클랜드, 그 다음에 해커 앤 올드맨, 이거 이제 각각을 적당히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브룸의 기대 이론과 포토와 롤러의 기대 이론은 내용이 일단 기대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의 그 기대감에 관련된 인과관계, 뭐는 거쳐서 기대감, 또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고 이것이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이론들이죠. 그래서 기대감이 동기부여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면요. 내가 시험 100점 맞으면 엄마가 나한테 뭐 사준대. 그게 기대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 요새 보면은 휴대전화에 또 완전히 그 모든 영혼을 다 넣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휴대폰 사준다고 했다. 기대감이잖아요. 그 기대감에 대한 확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기종을 사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면은, 경험 겪은 게 있다고 하면, 맞아. 그럼 내가 좀 뭘 해야지.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기종의 휴대폰을 사주겠지. 그럼 동기부여의 강도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라고 봐요, 저는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실 게 149쪽부터 151쪽에 나오는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이게 아주 동료들끼리, 회사의 같은 동기들끼리 느낄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150쪽에 맨 위에 그림을 보면은 네모칸이 하나가 있어요, 중간에요. 중심 인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나와 내가 가장 비교할 만한 내 동료는 옆에 있는 B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은 뭐 계산을 하고 말고 할 게 이게 아니라 타인과 비교하는 거예요. 타인을 기준으로 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50쪽에 아래에서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때 과소보상과 과다보상 모두 개인이 불공정성을 느끼게 만든다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똑같이 일했는데 왜 나는 요만큼 만족? 과소보상에 대한 불만이죠. 근데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은 가장 사실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과대보상이에요. 아니, 우리끼리 다 똑같이 일했는데 나만 조금 더 받았어. 뭔가를 보상을 더 받았어. 과대보상. 미안하잖아요. 약간 눈치 보이고 죄책감이 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소보상과 과대보상을 이거를 동시에 얘기를 한 게 공정성 이론에서는 핵심이야. 제가 볼 때는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 우리 부서의 내 동료, 아니면은 옆에 팀에 나하고 뭐 입사를 같이 한 입사 동기,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연봉 협상 같은 거 할 때 이게 이제 공정성 이론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죠. 나도 영업 잘하고, 나 이렇게 영업했는데 맨날 뭐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은 저 사람이 나보다 연봉을 더 받는 것 같아. 그건 과소보상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대보상의 이제 그 상황은 이런 겁니다. 나는 올해 별로 한 게 없는데, 옆 사람들 고생한 거에 비해서는 내가 아무래도 더 받는 것 같아. 그 일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일을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요번 연도에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저 고생하는 쟤보다는 내가 좀 많이 받는 것 같아. 이게 과대보상을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또 눈총이라 그러죠, 정확히는. 눈총을 받는 거 아니, 따가운 눈총이라는 표현이 있죠. 나는 오늘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 회식이라도 내가 해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과대보상의 인지예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제시한 게 바로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이고, 그래서 그러면 151쪽에 그 위에서 네 번째 문단 이런 게 있죠. 따라서 관리자들은 보상과 처벌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게 애덤스의 주장입니다. 이거 그냥 되는 대로 하다 보면 이 구성원들끼리 불공정성을 인식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 목표 설정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인데,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151쪽의 중간이요. 기본 모형으로 난이도와 구체성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결정된다. 너무 어려우면 아예 안 해버려요. 우리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 너무 쉬워도 문제야. 그렇잖아요. 난이도, 구체성. 선생님이 뭐라고, 지금 뭘 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모호한 것보다는, 얘들아, 이거 하면은, 자, 요 정도 할 수 있지? 네, 요거 해. 이렇게 하는 게 편한 거죠. 이게 목표 설정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151쪽의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목표 수용성. 자, 이거는 할 수 있어. 이게 수용성. 그 다음 목표 몰입. 그래, 내가 이거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자, 수용성과 몰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2쪽에 이제 이번 영상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 그림 바로 아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조직의 지원 얘기가 있습니다. 자, 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그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이 물심양면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이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목표 설정 이론을 어디서 제일 많이 보냐면은, 선수와 코치, 그러니까 스포츠 운동. 자, 여러분 배드민턴 처음 쳐보세요. 네. 테니스 처음 쳐보세요. 네. 골프 처음 쳐보세요. 네. 가르쳐 주잖아요. 자, 오늘은 이 동작을 100번 반복합니다. 여기 뭐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자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이 내가 이제 그 헬스 클럽에 가서 내가 배우는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자, 목표가 뭐예요? 자, 목표. 저는 근육량을 늘리고 싶습니다. 저는 체중을 감량하고 싶습니다. 이 목표. 자, 단순히 그게 아니라, 자, 근육량을 지금 현재에서 얼마나 늘리고 싶습니까? 체중을 얼마에서 얼마로 줄이고 싶습니까? 정확한 목표를 재죠.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자, 앉았다 일어나는 형태의 운동을, 자, 1회 10개씩, 자, 5회를 합니다. 하다 보면 적응이 되죠. 그럼 이제 또 상의를 해서, 자, 난이도가 너무 쉽다. 그럼 또 난이도 올리는 거죠. 여기서 난이도를 올린다는 거는 뭐 무게를 올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구체성. 자, 일주일 만에 뭐 목표한 대로 달성이 됐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강하게 어떤 무언가를 조치를 해서 목표를 조금 더 빨리 또는 안정적으로 달성해보자. 이게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운동선수와 코치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목표 설정 이론이에요. 난 다 모르겠다라고 싶으면 과외 선생님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과외 선생님이 된 거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애의 난이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할 수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를. 그냥 구체성. 야, 오늘은 딱 요거만 풀자. 이게 학생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왜 이렇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 생각이 들게끔 하면 안 된다는 게 이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미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이 이론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동기부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냥 하는 거냐 아니냐 이러고 있는 건데, 이 이론들은 이미 우리 일상에 엄청나게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